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월요일에 올린 영상이 음악 소리가 좀 컸지요? 제가 편집하면서 들을 때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막상 올려놓고 들어보니까 음악 소리가 좀 큰 것도 같더라고요. 다음부턴 더 조심히 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이어서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책이고요. 마리사 피어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럼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완벽해지려 애쓰는 사람이다. 완벽을 겨루는 경기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결승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결승점은 점점 더 멀어지고 만다. 완벽해지는 것이나 삶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단지 환상일 뿐이다. 완벽을 추구하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삶이 불행해진다. 완벽한 외모, 완벽한 행동, 완벽한 가족, 완벽한 업무 수행이 자신감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크나큰 실망과 불행을 맞이할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는다. 부족함 없이 모든 걸 가진 유명한 영화 배우나 슈퍼모델이 도대체 왜 당신에게 상담을 받는 겁니까? 미모가 뛰어나고 재능이 있다고 해서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들은 아름다움을 겨루는 경기에 참가한 상태이며 그 경기는 하루도 빠짐없이 열린다. 최고의 상을 받은 어느 배우는 내년에도 같은 상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베스트 드레서, 가장 아름다운 연예인,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 등에 뽑히면 그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게 된다. 패티 보이드는 보고의 표지에 실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 결점만 눈에 띈다고 했다. 어떤 연예인은 외모 경쟁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과체중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스트레스와 압박감 때문에 그들의 무의식이 그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남다른 미모를 타고난 사람도 그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잘 안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자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그들은 점점 은둔 생활을 한다. 한때 미의 여신으로 불린 마를렌 디트리히, 에바 가드너, 리타 헤이워드, 그레타 가르보, 브리짓 바르도는 말년에 대중의 관심을 피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늙고 뚱뚱해졌는지 보려고 나를 찾아오는데 나는 한 번도 그들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다 라고 말했다. 브리짓 바르도 역시 나는 내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동물들에게 주었다. 동물들은 결코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며 대중의 입방아를 부담스러워했다. 방송국의 중역으로 있는 내 친구는 연예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5단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리타 헤이워드가 누구야? 빨리 리타 헤이워드를 섭외해. 젊은 리타 헤이워드를 데려와. 리타 헤이워드랑 비슷한 스타일을 데려와. 리타 헤이워드가 대체 누구야?
한 연예인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의식에서 사라지기까지의 속도를 이처럼 매우 짧다. 나는 24년간 심리치료사로 일하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지 확실하게 깨달았다. 가능한 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자신의 실제 모습과 결점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 역시 결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았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할 때 있는 그대로의 당신 모습을 사랑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만 사랑한다면 상대방은 머지않아 당신에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아름답고 예뻐서 사랑한다면 그 아름다움이 퇴색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 햄릿 역으로 뛰어난 연기를 펼쳐 많은 관객을 감동시킨 올린스 올리비에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는 기록적인 횟수의 기립박수를 받은 배우다. 어느 날 공연을 끝내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기자들이 대기실로 몰려들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기자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연기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오늘의 연기력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연기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는 기사가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올 테고 내가 오늘만큼 연기하지 못할 경우 관객들은 실망할 테니까요. 현대인의 걱정과 스트레스는 대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지금보다 더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발생한다. 더 예뻐지고 날씬해져야 한다는 생각,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생각, 대단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것이다. 이것을 수행 불안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면접이나 시험을 보기 전 그 밖에 무언가를 잘 해내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불안한 긴장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어떤 사람은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무언가 특별한 요청을 해야 할 때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청소년이나 젊은이는 학교 생활을 하는 도중에 수행 불안증을 보이기도 한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재미있지 않을까봐, 상대를 즐겁게 해주지 못할까봐, 똑똑하게 혹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봐 불안해한다. 그럴 필요 없다. 코미디언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이 우리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것은 피나는 노력 덕분인데 그들도 종종 무대 뒤에서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린다. 나는 상담을 하면서 적대적이거나 성격이 괴팍한 코미디언을 만나기도 했다. 항상 관객을 웃겨야 하고 멋진 공연을 보여야 한다는 중압감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의외로 많은 코미디언이 우울증을 겪는다. 그리고 많은 코미디언의 아내가 남편이 집에서는 조금도 재미가 없을 뿐 아니라 아예 입이 붙어 있는 것처럼 과묵하다고 말한다. 항상 재치 있어야 하고 말을 잘해야 하며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짓눌리면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 또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기 어렵다. 머리가 뛰어나게 좋은 사람은 때로 타인과의 소통에 문제를 겪는다. 실제로 많은 천재가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장애를 겪으며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지능이나 유머 감각과는 상관이 없다. 그보다는 마음이 진실하고 따뜻한가, 나와 공통점이 있는가 하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과 비슷한 사람,
친근함이 느껴지는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이 말을 사람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들려준다. 우리의 마음은 반복을 통해 무언가를 흡수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친구들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그들을 왜 좋아하는가? 분명 그들과 공통점이 느껴지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우정의 바탕에는 우리는 누구나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이다.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므로 이미 당신을 좋아하는 누군가에게는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친구를 사귈 때, 혹은 누군가와 데이트를 할 때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좋아하는 음식이나 색깔 등을 묻는다. 이때 상대방이 나와 같은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친밀감이 한층 더해지는 듯하다. 또한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만나면 좋아하는 소설이나 영화, 스포츠 등을 묻는다. 그렇게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차츰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패배가 아닌 성공의 언어로 말하라. 생각과 말에서 부정적 표현을 피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언뜻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단어도 잘못 사용하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의, 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소유를 나타내지만 경우에 따라 감정적 측면이 담긴 단어가 될 수 있다. 두뇌의 강력한 법칙 중 하나는 두뇌가 나의 혹은 내가 붙은 말을 좀처럼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치료 속도가 늦었던 고객은 대개 내 두통, 내 문제, 내 우울증, 내 병, 내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또한 자신감 부족의 문제로 상담하러 온 고객은 대부분 내 두려움, 내 불안감, 내 문제점, 내 소심함, 나의 형편없는 기억력이라고 말했다. 그런 어법은 버려야 한다. 당신이 벗어나길 바라는 상태나 대상에 나에나 내라는 말을 붙이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을 붙이면 마음은 당신이 그것을 소유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계속 나의, 내 라고 말하면 마음은 그것을 떼어놓거나 변화시키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좋아하는 것, 자랑스러운 것, 지키고 싶은 것에 대해서만 나이나 내라는 말을 사용하라. 가령 내 자신감, 나의 높아진 자존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 신뢰, 내 결심, 내 열정, 나의 훌륭한 반전이라고 말하라. 내 아이들, 내 일, 내 자동차라고 말할 때처럼 자연스럽게 말이다. 우리는 자기 소유라고 여기는 것은 꼭 지키려고 애쓴다. 두뇌도 이와 유사하다. 내 것이라고 이름 붙이면 두뇌는 그것을 지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당신이 수줍음이나 부족한 목적 의식을 소유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당신의 것인가?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가? 내 수줍음, 내 어리석음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상을 하라. 그리고 그것을 저버려라. 빨리 가져가세요. 내겐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라.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다. 어떤 습관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것에 대해 계속 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무의미하고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네 라고 표현하면 두뇌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당신이 벗어나고 싶거나 유지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말할 때는 내가 아니라 그라는 지시어를 붙여라. 그는 중립적인 단어로 여기에는 자랑스러움이나 친밀함 같은 감정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 그 수줍음, 그 두려움, 그 미루는 버릇이라고 표현하면 당신은 그것과 관련된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기도 한결 쉬워진다. 뭔가 실수를 했다면 내 실수라고 하지 말고 그 실수라고 하면 된다. 이처럼 지시어도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어 앞에 놓는 부사나 형용사는 더욱더 그렇다. 부사나 형용사는 감정을 강화시킨다. 형편없어보다 완전히 형편없어, 끔찍하게 형편없어 라고 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해당 사항이 형편없다는 것을 훨씬 더 강하게 느끼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멋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정말 멋있어, 끝내주게 멋있어, 미치도록 멋있어 라고 말하면 마음은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한다. 자신을 바보로 지칭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 끔찍한 바보,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바보라고 표현하면 우리 마음에 훨씬 더 생생하고 선명한 그림이 그려질 뿐 아니라 더욱 강렬한 감정이 일어난다. 자신 있어 대신 정말로 자신 있어, 엄청나게 자신 있어, 난 항상 자신 있어 라고 말하라. 나는 행동하는 걸 좋아해 대신 나는 언제나 행동하는 걸 좋아해 라고 말하라. 자신감을 높이는 것은 쉬운 일이야 보다 자신감을 높이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야 라고 말해야 실제로 더 쉬워진다. 부사나 형용사는 본래 표현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므로 이 점을 10분 활용하라. 노력하고 있어, 희망, 소망한다, 뭐뭐가 꿈이야 같은 말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승진하고 싶어, 좋은 인간관계를 쌓는 게 꿈이야, 이번에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에게는 성공할 능력도 가능성도 별로 없어. 성공은 내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힘과 조건에 달려 있어. 무언가를 소망하고 희망하고 꿈꾸기만 하는 것은 그것의 성취가 자신의 능력 밖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무언가 원하는 대상 혹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소망하거나 꿈꾸지 마라. 어떤 것을 소망한다고 말하면 난 이걸 원하지만 가질 수 없을지도 몰라 라는 메시지를 두뇌에 보내는 셈이다. 무언가를 위해 노력할 거라고 말하면 당신의 두뇌는 성과를 얻느냐 못 얻느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말들 대신 나는 할 것이다, 나는 가 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라. 그러면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잘 돼야 할 텐데 라고 말하면 마음은 당신이 그 일의 성공에 회의를 품고 있다고 믿는다.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면 당신은 당신의 어떤 일을 이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저 소망하기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대신 나는 잘 알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거야. 나는 이미 뭐뭐야, 뭐뭐해 라는 표현을 써라. 그러면 당신은 즉시 발전과 성공을 향한 마인드로 돌입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나는 승진할 거야. 내 연봉은 분명 인상될 거야. 나는 땡땡에게 데이트를 신청할 수 있어.
난 내가 성공할 거라고 믿어.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만들고 있어. 나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뛰어나. 나는 훌륭한 부모야. 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나는 타고난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아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해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자신감이 높아지면 이전에 망설였던 일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처음에는 당신의 변화가 아주 미세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긍정적 언어로 대화하다 보면 당신의 자존감은 놀랄 만큼 향상된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쉽게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막상 닥치면 어려우니까 우선 미리 말할 때부터 연습해야겠어요. 여러분의 일상에 휴식 같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